남기엽 소장님, 네. 남기엽, 네,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장, 저희 뉴스 코멘터리 두 번째 출연하시죠. 네네네. 네. 기억하시는군요. 아, 그럼요. 별 말씀을요. 예, 그 수원, 오산, 화성, 촛불행동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계십니까? 네네. 1년 됐죠. 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저녁에 수원역에 가장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저희가 한 50명에서 100명 사이 매주 모이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은 또 서울에 오고. 아, 예, 집중 집회 때. 네네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점점 이렇게 호응도가 네.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요? 예,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제 네. 발언하는 걸 듣고 또 저희가 뭐 춤도 추고 그러니까 아, 선생님 춤 잘 추세요? 제가 추는 건 아니고 예. 독도는 우리 땅 뭐 플래시몹 TV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 춤도 추고 또 우리가 그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행진을 해요. 네. 그 행진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고 네. 이제 탄핵이래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놀래하고 그래요. 뭐 이렇게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 지난번에 출연하셔서도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자, 지금 이 보고 있는 김포 서울 편입 문제, 네네. 이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저는 뭐 다 아시는 거지만 명백한 총선용이다. 네. 내년 총선에. 네. 근데 뭐 정당이 뭐 선거를 대비해서 정책을 내는 것은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나라 경제, 나라 전체에 유익이 되는 뭐 약간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 유익이 되는 정책을 던져서 그걸 통해서 이제 표를 얻는 것은 정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네. 지금 서울 메가시티 전략은 나라 전체에 해를 가하는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 과밀화 현상이 너무나 또 심화될 거고 네. 또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가속화될 거다. 네. 가속화될 거다. 이게 너무나 뻔한데 이걸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걸 왜 들고 나왔냐?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이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지금 이대로 가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참패할 것 같거든요. 네, 지난번에 강서 보궐선거에서 나타났죠. 네, 참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든가 대통령 윤석열의 국정 그 방향을 바꾸든가 아니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의 기행을 좀 컨트롤할 수 있다든가 뭐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다 이제 그 김포도 서울로 편입시켜줄게, 주변에 있는 도시도 서울로 편입시켜줄게. 그런데 우리가 의석수를 많이 얻어야 우리가 공수표를 날리는 거죠.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전문가시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십니까? 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게. 안 된다 보내보다도 왜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의석수로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발의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할 리 만무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물론 정치적으로 접근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접근하는 방식은 나라 경제에 이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건 정치공학적인 포퓰리즘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했죠. 왜 이걸 던지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포에서 부동산 가격이 한 10% 오를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김포 시민들도 은근히 뒤로는 바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 여론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80% 이상이 지지한다 이건 거짓말이고 그 80% 이상이 지지한다는 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거기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80%가 넘는다. 사실은 100%가 안 된 게 이상한 거죠. 근데 군포 시민들에게 서울로 편입이 되면 우리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서울의 집값은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는 덜 올라갔다. 근데 사실은 나라 경제를 생각한다면 서울의 집값을 떨어뜨려서 더 살기 좋은 하위 계층도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높이는 걸로 가야 되잖아요. 서울의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김포 집값도 올려주겠다. 그러면은 이게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 이번에 김포 편입한다라고 공수표든 실현 가능성이 없든 뭐 지켜봐야겠지만
하여튼 금포 시민들 또 광명, 구리, 하남에 있는 분들이 네네네. 야 부동산 다 갖고 계신 분들, 네네. 자가 소유하신 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야 내 집값이 뛴다. 네. 그럼 찬성해서 내가 국민의힘 그 후보들 찍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인간이 그런 마음이 때문에 있죠. 이해관계가 예, 있지 않을까? 있죠. 예. 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단 주택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재앙이죠. 네. 예, 그렇게 되는 게 재앙이고 네. 1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집값이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까? 자기 집값이 올라가는 건 다주택자들에겐 좋죠. 일주택자도 나쁠 건 없죠. 근데 네. 자녀들이 있잖아요. 네. 자녀들도 수도권에서 계속 살아야 되거나 아니면 예.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전세값도 올라가, 집값도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사실은 1주택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거가 안정이 되고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건 좋아할 일이 아닌가요? 아니 근데 다 내 집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올라가니까. 다 올라가니까 다 그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그거다 이것이. 다 내 집만 올라가- 뛰면 좋지. 그러면은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겠군요. 네, 자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예. 전세값 마련해 줘야 예. 되고. 그러면 그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그래도 이제 뭐 친구들 만나고 그랬을 때 너 어디 사니나 김포에 사는데 그 요즘에 얼마나 해? 지금 집값이 올라서 말이야 7, 8억, 10억대 그러면은 예. 좀 폼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제가 욕망을 얘기는 그런 걸 노리고 한다는. 그렇죠. 네. 예, 그런 욕망을 부추겨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정치다. 자본주의 타락된 욕망이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예,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 김포가 도움이 되냐라는 거 네, 여러 가지 네. 반론이 나오는데 네. 이 예산 규모가 3천억 이상 줄어든다. 네네. 또 취득세전 세금 혜택 및 읍면지역 건강보험료 감면이 제외된다. 네네. 자치권이 축소된다. 네. 각종 불이익이 예상된다 그러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단체 시가 걷어들일 수 있는 세수가 있고요. 네. 구가 그러니까 특별시에 뭐 구가 걷어들일 수 있는 세수가 있는데 구가 걷어들일 수 있는 세수가 좀 작아요. 비율 자체가 세목이 세목이? 사라져요. 지방세에서도 뭐가 다 다른다. 구가 거둘 수 있는 세수가 있고 세목이 있고 시가 거둘 수 있는 세수가 있는데 네. 김포시로 남아 있을 경우 이렇게 저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3천억 원 정도가 손해가 된다. 그래요. 그럼 김포 시민들한테 손해네. 그렇죠. 완전히? 그거는 김포 시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죠. 그럼 서울시에서 그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지방교부금. 그렇죠. 예. 줄 수 있나요, 서울시가? 서울시도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더 좀 열악한 구 자치구에서는 김포시에 주면 우리는 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 서울시에서 한정돼 있고. 예. 그러니까 서울시에도 갈등이 예. 초래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지금 초래된 현상입니다. 지방은 말할 것도 논란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수도권 매립지가 서울시장이 오세훈이가 야 거기다 짓자. 김포시 없으니까 김포구니까. 예. 지금 이제 시장이 김포시 시장이 이제 서울시에다가 줄 선물을 우리 네. 수도권 매립지 제사 매립지가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자기가 예.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오세훈이가요? 실토했어요. 왜 또? 김포시장이. 김포시장이 예. 찬성하다가. 예, 아니 그걸 줄 수 있다라고 선물로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그거는 권한이 없어요. 김포시에 제사 매립장이라고 하는 거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천시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시장과 환경부, 중앙정부하고 네 개가 협의해서 사용권이 거기에 있는데 네. 김포시가 마치 사용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김포 구문이 되면 이거 가정입니다. 네. 김포에 사신 분들 오해하실까봐. 그러면 김포는 서울 시민들이 쓰고 있는 쓰레기를 예. 거의 그렇죠. 그 자체도 사실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네, 쓰레기고 쓰레기를 우리가 받아주고 자존심뿐만이 집값 아니라 예. 김포의 환경은 엄청나게 나빠지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김포 시민에게도 결코 좋은 게 아니고 네. 예, 뭐 재정 자립도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그렇고 예. 뭐 교통이 문제라고 하는데 글쎄 말이에요. 예. 교통 문제는 사실 지하철 5호선을 더 이제 확장하면 되거든요.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이 예타안을 네네. 연재하는 걸 통과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를 확장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인천시와 김포시가 협의를 해야 돼요. 아, 예. 협의 속도를 내 가지고 그거를 뚫면 네. 교통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에 편입이 돼야 지하철 5호선 확장이 가능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지. 예. 아. 그리고 거기 출퇴근하는 인구도 10몇 %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처음에는 80%가 김포시에 서울로 출퇴근한다 예. 그러는데 아. 조사해 보니까 12.5%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이것도 서울시가 쏙 가져간다 그러는. 그렇죠. 이건 뭡니까? 이제 김포시하고 경기도가 이제 추진하는 김포시 땅에 추진하는 거기 예. 굉장히 넓죠. 예. 도농복합지구라서. 맞습니다. 예, 산업단지가 있는데 예. 서울시로 들어가면 그게 서울시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들어가나 아니면 경기도에 있느냐 뭐 김포시로 남아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김포 있어요. 시민 입장에서 이게 세수가 거치는 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는 있죠. 산업단지에서 그 돈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예, 그런 건 있는데 근데 나라 경제 전체를 보면 수도권 과밀화가 계속 가속화되는 건데 이미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는 OECD 전체에서 네. 1위예요. 예. 그러니까 2,500만이 살고 있죠. 그렇죠. 전체 인구에 예, 수도권에. 예. 예. 이거는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죽서서 서울 준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럼 김포시가 얻을 수 있는 이게 서울시 입장이 아니라 김포시가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메리트는 뭐가 있습니까? 만약 편입이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그러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서울시로 기대. 들어가면은 서울에 있는 집이다. 서울 특별 시민이 된다. 시민이 된다. 아. 그리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인데 그거는 서울시에 있는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켜서 네. 살기 좋게 해야지. 예. 그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죠. 예. 그럼 김포 시민들도 이런 사실들이 자꾸 알려지고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김포 시민들도 야 시장아 김포시장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람이? 김병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병수 시장아 너 정신 차려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예. 그렇죠.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면. 네. 남아있는 게 좋다. 그리고 5호선 연장 빨리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해라. 아. 그러면 우리가 근데 유정복 인천시장 왜 반대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뭐 정치적 접근을 하는 거겠지만 네. 그거는 저 수도권 전체에 저는 나라 전체는 아니 도움이 원래 되는- 김포도 인천하고 상당히 가까운 지역 그렇죠. 아니에요? 그 지도를 보니까 서울이 있고 김포가 이렇게 하고 서울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밑에 인천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예. 유정부 시장이 절대 반대하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자기의 구상이 있는 것 같고, 네. 예, 여러 가지 구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유정복 시장은 뭐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유정복 시장이 취하는 입장은 나라 전체. 충남 그 김태흠 지사도 반대하고. 예. 김태흠 지사의 말이 맞죠. 지방의 메가시티가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서울 메가시티하고 지방 메가시티는 예. 사실 양립 불가능해요. 어.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하면 지방 메가시티는 불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말이죠. 저는 궁금한 게 네. 민주당의 그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잖아요. 네네. 김동연 지사 한 사람만 얘기하고 광주시장이나 전북지사나 전남지사는 한 마디도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죠. 왜 그러는가 그 사람들은? 국민의힘은 열심히 말을 글쎄 하고 말이에요. 있는데요. 이게 지방화와 네. 지방화 시대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 국민의힘의 전략인데 이거 왜 그렇죠. 그러는 겁니까 이게?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떴다방 글쎄, 정책이다. 홍준표까지 얘기를 하는데. 떴다방이라는 말이 딱 맞거든요, 사실. 네. 떴다방을 김포만 할 게 아니라 고양시도 떴다방을 만들어주겠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광주나 전북이나 이쪽에서는 지금 저도 기사를 보지는 못했어요. 조용해요. 예, 오히려 그쪽에 시민단체 경실련이라는 시민단체가 예. 반대를 했죠. 예. 지금 지방화 시대고 대통령도 지금 지방이 발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한 번 돌아다니면서 얘기했습니까? 한 번 여러 번 얘기 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방화 시대라고 얼마 전에 얘기해놓고 예. 지금 이제 김포하고 서울 편입 얘기가 나온 여건에서. 그뿐만 아니라 뭐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11개 시도 원하면 다 받아주겠다 이런 식이죠. 그런 얘기 했어요? 윤석열이가요? 아, 윤석열은 얘기를 안 했는데 김기현? 김기현 대표가 11개면 그런 얘기를- 어디니까 광명, 네. 하남, 구리,
또 고양, 뭐 과천. 과천. 아. 예,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 메가시티 의정부. 서울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예, 예. 근데 그거 하려면 우리에게 표를 줘야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선거 전략이 약간 주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국의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예.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누굽니까? 부산의 누구죠? 부산의 박형준 시장이요? 아니 시장 말고 이거 저 위원장 맡은 사람 누구? 아, 조경태요? 네, 조경태가 들고 나왔는데 예, 이건 후퇴한 거로 봐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지방 달래기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메가시티 전략과 지방 메가시티 전략은 양립 불가능해요. 네. 예, 서울 메가시티 전략을 철회해야 예. 지방 메가시티 전략이 성공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서울 메가시티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그 인구가 빨려 들어가는데 어떻게 지방이 메가시티 전략이 성공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사람들? 조경태 예. 의원은 예. 제가 보기에는 지방이 이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지방도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 그거는 사실 실효성이 전혀 없는 서울 메가시티 전략을 철회해야 지방 메가시티 전략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원래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뭡니까 부울경 메가시티 네, 네, 계획안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 예, 있을 때 예, 예. 그게 지금 박형준 시장뿐만이 아니라 그쪽에 국민의힘 의원들 부산에 네. 이걸 파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다음에 서울 메가시티 하는 거를 부산에 오선 의원이 조경태가 서울 올라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낙동강 하류에 있는 국회의원들 지금 그만두라니까. 뭐 이뇨한 그 위원장이 다 이제 서울로 가라. 뭐 어. 좀 다선 의원들은 이제 수도권으로 가라고 하니까 수도권에 오려고 하니 이게 참패가 예상이 되고 대통령이나 김건희는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래 이거를 이제 욕망에 불을 질러 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당선만 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김기현이가 그래 내가 가줄 테니까 김포 쪽으로 갈 테니까 네. 만만한 게 김포다 자기가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야 이거는 서울 김포 편입 부분을 국가 정책으로 삼자라고 딜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원희룡이나 이쪽에서는 정부에서는 이건 들은 바 없다고 또 사고리발 내민다. 그렇죠.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사실은 조용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공당이라고 한다면 지금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선거 예. 참패가 예상되는 예. 핵심 이유가 대통령과 그 부인의 쪽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좀 바꿔라. 예. 그리고 김건희는 좀 자중해라. 예. 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안 들으면 좀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 그만둬라. 라고 해서 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지금 이상한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남 소장님 나오셨는데 지방화 시대가 왜 중요한 건지 그리고 예. 국토 균형 발전이 왜 중요한 건지 좀 담론적 입장에서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나라 전체가 골고루 잘 사는 게 중요하죠. 네. 예, 예. 그래서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지가 굉장히 꽤 됐어요. 네. 예, 지방은 지금 뭐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예. 서울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 저는 이거는 뭐 나라 전체로 보면 너무 안 좋은 거고 그럼 예. 지방을 어떻게 살리느냐? 예. 그럼 메가시티 지방 메가시티 전략도 좋고 중소도시를 살리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역 경제인데 지방 메가시티도 좋다고 보십니까? 네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방법이에요. 생각합니다. 권역별로 뭐, 나눠서. 예. 그 중요한 거는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 시대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요? 지역 화폐와 연동된 기본소득이 주어져야 지역 경제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농촌도 살려면 농민 기본소득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농촌으로 내려갈 수 있고 알겠습니다. 국토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네, 오늘 수원에서 오신 겁니까? 맞습니다. 아이고. 아침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남기업 소장님이었습니다.